안녕하세요. 어머나 사연입니다. 오늘도 믿기 힘든 인생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극적으로 각색한 허구입니다. 등장인물과 지명, 사건 전개는 모두 창작이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연은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봉천동 반지하 집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일어났냐? 시어머니 박분자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분자는 이미 일어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분자는 대답 대신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틀었습니다. 지연은 익숙한 듯 부엌에서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누르는 동작이 기계적이었죠. 어제 윤철이가 늦게 들어왔더라. 분자의 목소리에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지연은 여전히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회사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일이라고? 요즘 젊은 놈들은 핑계가 많아.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지연은 조용히 김치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분자의 잔소리는 매일 아침의 일상이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빈둥빈둥 살 거니? 애도 없고 일도 안 하고. 분자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계란말이를 부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는 무슨, 결혼하기 전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분자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지연도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죠. 36살, 결혼 3년 차, 무직.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어머니가 아프셔서 간병을 했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윤철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 이정자는 생전에 이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분자와 이정자는 젊은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이였죠. 지연이 윤철과 결혼할 때 분자가 이정자 딸이라는 걸 알고도 결혼을 허락한 건 의외였어요. 하지만 지연은 그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지연은 상을 차려 분자 앞에 놓았습니다. 분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예, 나물 무침이 너무 짜. 어제도 말했는데 또 이러네. 지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분자는 나물 무침이 싱겁다고 했었는데요. 지연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없이 자신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윤철은 9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지연아, 밥 있어? 네, 잠시만요. 지연은 서둘러 밥을 데우고 국을 끓였습니다. 윤철은 무표정한 얼굴로 밥을 먹었어요. 분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윤철아, 어제 왜 그렇게 늦었니? 일 때문에요, 엄마. 일이 그렇게 많아? 매일같이? 윤철은 대답하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아니, 대화라고 할 수도 없었죠. 분자의 일방적인 잔소리였습니다. 윤철아, 지연이 취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윤철이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취업? 네, 준비하고 있어요. 윤철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준비는 무슨 준비야?
애부터 낳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 분자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윤철은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윤철이 회사에 나간 후 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분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어요. 지연은 조용해진 집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결혼 전 꿈꿨던 것들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이 날마다 커져가고 있었죠.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36의 경력 단절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지연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분자가 돌아왔어요. 기분이 좋지 않은 듯 현관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나왔다. 집에서 뭐 했냐?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청소? 어디를 청소했다고? 분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조용히 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으니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지연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지하 창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다리뿐이었어요. 모두들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지연은 자신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철이 돌아온 건 밤 9시였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고생했어요. 지연의 인사에 윤철은 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녁을 차려주니 윤철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분자도 함께 앉았지만 별다른 대화는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윤철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했어요. 분자는 텔레비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으이구, 돈도 못 버는 것이 친구 만난다고 싸돌아다니기나 하고.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도 없었어요. 지연 자신도 자신의 미래를 잘 모르겠었거든요. 가끔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못마땅해하는 시어머니의 불만에도 작은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철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였어요. 지연은 눈을 감고 잠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뭐지? 지연은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아래쪽 틈새로 하얀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와 있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어요. 지연은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다정한 모습으로 호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여성이 바로 자신이었던 겁니다. 남자는 지연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그 남자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대체 이게 뭐야? 지연은 손을 떨며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남자와 호텔 앞에 함께 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연아, 너 뭘 보고 있어? 분자의 목소리에 지연은 깜짝 놀라 사진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은 다 됐니? 네, 금방 차려드릴게요. 지연은 서둘러 사진을 옷 속에 감추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내내 지연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분자와 윤철이 대화하는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진 생각뿐이었어요. 지연아, 밥 안 먹어? 윤철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먹고 있어요. 지연은 억지로 밥을 먹고 있지만 모래알을 씹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철과 분자가 집을 나간 후 지연은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틀림없이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진이 있을 수 있지? 누가 이런 걸 갖다 놓은 거야? 지연은 사진을 이리저리 뒤집어 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왔다. 분자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급하게 사진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자가 들어오면서 지연이 뭔가 숨기는 걸 봤거든요. 뭘 그렇게 갑자기 숨겨?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숨겨? 이리 줘봐. 분자가 다가오자 지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분자는 지연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진을 본 분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리고 지연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현관에 뭐가 어떻게 됐다고?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자는 다짜고짜 따져 물었어요. 그럼 이 사진이 가짜라도 된다는 거야? 네, 맞아요. 가짜예요. 저는 이 남자 몰라요. 분자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가 맞는데.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정말이에요, 어머니. 저는 이런 적이 없어요. 이 남자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분자는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사진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윤철아, 지금 당장 집에 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딴 말 말고 빨리 와. 분자는 큰 일이 난 듯이 윤철에게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분자의 전화 내용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윤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바쁘게 일하는 사람을 불러요? 분자는 말없이 윤철에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윤철이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와이프한테 물어봐라. 밖에 싸돌아다니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윤철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손살에 치며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자신은 이 남자를 모르며 이런 일이 있었던 적도 없다고요. 그럼 이 사진은 뭐야? 저도 몰라요. 저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윤철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지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네, 정말이에요. 정말이라고요. 윤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연이었고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분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윤철아, 이런 여자 용서하지 마라. 당장 이혼해. 엄마, 뭐가 엄마야? 이런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니? 지연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해요. 이런 일 없었다고요. 그 남자 모른다고요. 지연이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윤철은 한참 동안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 엄마,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요. 으이구, 저 못난 놈. 분자는 화가 난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윤철도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얼굴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사진을 만들어서 보낸 게 틀림없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지연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은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윤철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분자는 지연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혼자 밥을 먹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했어요. 밤늦게 윤철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지연이 다가가자 윤철은 피하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등을 대고 자고 있는 윤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윤철은 지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분자는 아예 지연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지연은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지연은 혼잣말을 하며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인터넷에서 사진 합성이나 조작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주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검색하다가 강남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가보자. 지연은 그 사진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분자에게는 시장에 간다고 말했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남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사진을 만들어서 보냈을까요? 또 다시 생각해봐도 자신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포렌식 업체에 도착한 지연은 담당자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대리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사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 남자를 모르거든요. 이런 일도 없었고요.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스캐너에 넣었습니다. 일단 정밀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며칠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꼭 알아내야 해서요. 지연은 분석비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는 길에 분자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서 정말 시장에 다녀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분자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들어서자 분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못마땅하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시장 다녀왔어요. 지연은 산 것들을 일부러 내보이며 말했어요. 분자는 시장 물건을 보면서도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밤늦게 윤철이 돌아왔어요. 점점 더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밥상을 차리자 저녁도 안 먹었는지 윤철은 묵묵히 밥상 앞에 앉았어요. 윤철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분자가 퉁명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뭔데요? 지연이 일.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제대로 처리해야 해. 윤철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분자를 쳐다봤어요. 엄마,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연이가 자꾸 아니라고 하잖아요. 확실한 게 아니라니. 사진이 있는데 뭐가 더 확실해야 해?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이런 일 없었다고요. 또 그 소리야.
지연이, 너 언제까지 발뺌할 거니? 분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지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전문가에게 분석 맡겼어요. 지연의 말에 분자와 윤철이 동시에 지연을 쳐다봤어요. 전문가? 네, 사진 합성이나 조작을 찾아내는 전문 업체가 있더라고요. 윤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짜 그런 데가 있어? 네,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온대요. 분자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그런 데서 뭘 알아낸다고? 돈까지 낭비하냐? 어머니, 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윤철이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결과를 기다려봐요. 분자는 화난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윤철도 밥을 다 못 먹고 일어났습니다. 이틀 후 포렌식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강남으로 향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대리가 지연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진은 합성 사진입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요? 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합성 사진이에요. 얼굴 부분만 다른 사진에서 따와서 붙인 겁니다. 김 대리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이 부분에서 픽셀의 해상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조명의 각도도 미묘하게 달라요. 지연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전문가가 보니까 이상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도 있어요. 김 대리의 말에 지연이 긴장했습니다. 뭔가요? 이 합성 기술이 상당히 고급 기술이에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한 거죠?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의뢰한 거겠죠. 나쁜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조심하셔야겠어요. 지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 돈까지 들여가며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니. 혹시 원본 사진이 뭔지 알 수 있나요? 얼굴 부분은 증명사진 같은 걸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경과 몸은 전혀 다른 사진에서 가져온 거고요. 지연은 분석 결과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윤철이 일찍 들어와 있었어요. 분자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윤철이 물었어요. 지연은 분석 결과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포렌식 업체 다녀왔어요. 결과 나왔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지연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나왔는데?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성 사진이래요. 제가 맞았어요. 윤철이 결과서를 받아 읽어봤어요. 분자도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합성이라고 나왔네. 윤철의 말에 지연은 안도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런 것도 조작할 수 있어. 돈만 주면. 어머니, 이곳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업체예요. 그래도 믿을 수 없어. 요즘 세상에 뭘 못하니? 지연은 절망적이었어요. 아무리 증거를 가져와도 분자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믿으세요?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거야. 내가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 어떻게 하니? 분자는 완고했어요. 지연은 윤철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윤철은 한참 동안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합성이라고 나왔으니까. 윤철아, 이놈아 너까지 속으면 어떡해. 분자가 윤철을 다그쳤어요. 윤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분자의 막무가내식 행동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일단 남편의 의심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듯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했지만
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이며 자신을 모함하려 하는 건지, 왜 그러는 건지 상상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지연은 포렌식 결과서를 들고 다시 한번 김 대리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사진의 원본을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까요?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다시 컴퓨터에 올렸어요. 다시 정밀하게 분석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괜찮으세요? 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바로 작업할 테니 박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1시간 후, 김 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불렀습니다.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뭐가요? 얼굴 부분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증명사진용으로 찍힌 건데 메타데이터를 보니까 촬영 일시가 나와 있어요. 지연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언제 찍힌 건가요? 3년 전이에요. 김 대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곳이 봉천동 사무소 근처 사진관이에요.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3년 전 그 날짜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 누군가 제 증명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원본 파일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캔 작업으로는 불가능한 디테일입니다. 지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이 합성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있나요? 전문 업체에서 한 것 같아요.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정교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돈을 주고 의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연은 메모지에 김 대리가 알려준 정보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사진관 사장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지연이 3년 전 일을 물어보자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 잘 모르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언제 찍으셨죠? 사진관 사장은 지연의 성함을 묻고는 그 시기의 사진들을 컴퓨터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 사진 여기 있네요. 그런데 2번 뽑아가셨네요? 지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저는 사진 찍고 1번 찾아갔는데요. 아닙니다. 여기 2번 찾아간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2번째는 파일을 가져가셨네요. 네, 파일이요? 그 파일을 누가 찾아간 거죠? 사장은 컴퓨터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잠시만요. 당사자가 아닌 경우는 간단히 메모를 남기거든요. 어머니가 가져가셨네요. 네,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가요?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친정 어머니는 안 계시니 친정 어머니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은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 분자의 사진을 찾아 다시 사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자가 찍힌 가족 사진을 가져왔어요. 사장님, 혹시 이분 기억하시나요? 사장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딘가 낯은 익네요. 사장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3년 전 일이라 확실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본 적 있는 얼굴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또다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자가 자신의 사진 파일을 몰래 가져갔다는 게 거의 확실해진 거였거든요. 지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분자가 혼자 있었어요. 윤철은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분자의 평범한 목소리에 지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병원 다녀왔어요. 지연은 거짓말을 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지연은 분자를 슬쩍슬쩍 쳐다봤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윤철이 돌아온 후 저녁 식사를 하는데 지연은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분자와 윤철의 대화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지연아, 밥 안 먹어? 윤철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먹고 있어요. 쟤는 요즘 딴 데 정신이 팔렸다니까 분자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때 윤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철은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어요. 지연과 분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분자가 불렀어요. 지연은 긴장하며 분자를 쳐다봤습니다. 네, 요즘 이상해. 너 뭔 일 있는 거 맞지?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해? 분자의 날카로운 눈빛에 지연은 움찔했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래. 아무튼 난 윤철이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 요상한 사진이 괜히 있겠니? 분자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분자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윤철이 전화를 끝내고 들어왔어요. 누구 전화니? 분자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요. 내일 출장 가야 한대요. 출장? 어디로? 부산이요. 이틀 정도 갔다 올 것 같아요. 지연은 불안했어요. 윤철이 없으면 분자와 둘이서만 있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윤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윤철도 분자의 생각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윤철이 출장을 떠났어요. 지연은 분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청소 좀 해라, 집이 더러워. 분자의 명령에 지연은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지연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분자가 말했어요. 지연아, 잠깐만. 네, 앉아봐. 분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뭐래요? 그 사진 일. 정말 모르는 거야?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정말 몰라요. 분자는 한참 동안 지연을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믿어줄게. 지연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욱 불안해졌어요. 분자의 웃음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날 저녁 지연은 혼자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분자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은 소파 틈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작은 검은색 기계였습니다. 지연이 자세히 보니 카메라였어요. 몰래 설치된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지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누군가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지연은 카메라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주 작고 정교한 카메라였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지연은 집 안 곳곳을 더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카메라가 여러 개 더 있었습니다. 부엌, 현관, 심지어 침실에도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그때 지연은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감시하고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거였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카메라 하나를 빼내어 자세히 봤어요. 작고 정교한 무선 카메라였습니다. 어디로 영상이 전송되는지 궁금했지만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분자가 방에서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지연은 카메라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분자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분자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생각했어요. 분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이 모든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을 거라는 걸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증거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지연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어요. 분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분자가 자주 사용하는 노트북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행히 암호가 걸려 있지 않았어요. 바탕화면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홈캠이라는 낯선 아이콘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지연은 조심스럽게 프로그램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여러 개의 작은 창들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집 안 곳곳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감시 카메라 화면들이었어요. 거실, 부엌, 현관, 심지어 침실까지.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자가 자신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젠 감시자가 역으로 감시당하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걸 분자가 알 리 없을 테죠. 지연은 화면 옆에 있는 녹화 파일 메뉴를 클릭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수많은 영상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 파일부터 열어보니 놀랍게도 분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사진 편집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분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고 낮았어요. 좀 특별한 부탁인데요. 제가 가진 여자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진에서 얼굴 부분만 바꿔서 합성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호텔에 다정하게 들어가는 커플 사진이 있는데 여자분 얼굴만 제가 드리는 사진으로 바꿔주세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분자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네, 이런 일이 좀 민감한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비용도 넉넉히 드릴게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분자가 불법적인 사진 조작을 의뢰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완전히 비밀 보장되는 거죠? 분자는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요? 돈은 현금으로 미리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분자는 혼자 음흉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정자 그년의 딸을 제대로 혼내줄 시간이 왔어.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영상들도 열어봤습니다. 며칠 후 분자가 완성된 사진을 보는 모습도 있었어요. 분자는 사진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완벽해. 정말 자연스럽게 나왔네. 하얀 봉투에 넣는 장면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계획한 거였습니다. 더 오래된 파일들을 확인해 보니 분자가 혼자 있을 때의 행동들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어요. 분자는 지연이 없을 때 지연의 물건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뭔가 있을 텐데 약점이 하나도 없을 리가 없어. 분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지연의 서랍, 옷장,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더 오래된 파일을 열어봤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분자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언니 나야. 분자야. 분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래, 복수 계획 말이야. 드디어 시작했어. 이정자 그년의 딸을 제대로 혼내줄 거야. 지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분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이정자 2년 어릴 때부터 그년이 나보다 예쁘다고 똑똑하다고 모든 남자들이 좋아했지. 분자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특히 윤철이 아버지.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결국 이정자를 택했었지. 내가 다시 뺏어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 남자를 없애버린 거야.
지연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분자가 살인을 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 남편 윤철의 아버지를. 이정자도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런데도 빼앗아간 거지. 분자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어요. 30년 전 일을 잊을 줄 알았어? 그년이 내 남자를 빼앗아갔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입을 다물고 죽어버렸지. 지연은 충격으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분자와 자신의 어머니 사이에 깊은 원한이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통화는 더 이어졌어요. 이정자가 다 봤어. 내가 그 남자를 밀어뜨리는 걸 말이야. 하지만 입을 다물었지. 자기도 잘못한 게 있었으니까. 지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분자가 윤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윤철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지. 불쌍하긴 하지만 그것도 이정자 때문이야. 복수는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지연은 급하게 USB를 찾아 모든 영상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거든요. 복사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다른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분자가 지연을 괴롭히는 더 큰 계획을 세우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해. 더 큰 타격을 줘야지. 분자는 혼자서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윤철이를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어서 지연이를 이혼시킬 거야. 그리고 나서 진짜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이정자가 나한테 한 것처럼 그 딸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망가뜨려 줄 거야.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자의 계획이 사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30년 묵은 원한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분자가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정자, 내가 죽기 전에 지연이한테 말했을까? 내가 뭘 했는지. 하지만 상관없어. 어차피 증거는 없으니까. 그때 이정자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 내가 그 남자를 밀어뜨리는 걸 보고 어찌나 놀라던지. 복사 작업을 마치고 나니 새벽 3시였어요. 지연은 조용히 노트북을 끄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분자가 눈치채면 안 되었거든요. 지연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분자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와 분자 사이에 있었던 30년 전의 비극, 그리고 그 원한이 자신에게로 이어진 끔찍한 현실까지요. 아이러니하네.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분자가 자신을 감시하려고 설치한 카메라가 오히려 분자 자신의 모든 범죄를 고스란히 녹화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어요. 분자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거든요. 지연아, 오늘 뭐 할 거니? 분자가 물었어요. 지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청소하고 있을게요. 그래, 집이나 깨끗이 해라. 분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모든 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제 분자의 모든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거든요. 윤철이 출장에서 돌아온 건 저녁 때였어요. 지연은 윤철을 보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철도 분자의 피해자였거든요. 자신의 생부가 분자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출장 어땠어요? 괜찮았어. 피곤하긴 하지만 윤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부가 분자에게 살해당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연은 분자와 윤철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이 가족의 진실을 아는 건 자신뿐이었습니다. 지연아, 밥 안 먹어? 그거 합성이잖아. 윤철은 지연이 아직도 합성 사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윤철의 말에 지연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먹고 있어요.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다음 날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 때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지연은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분자가 정말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라면 자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지연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자에게 들키기 전에 모든 걸 처리해야 했습니다. 지연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분자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복사한 영상 파일들과 포렌식 결과서가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 김소연은 지연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네요. 증거는 확실한가요? 네, 여기 있어요. 지연은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분자가 사진 조작을 의뢰하는 장면과 살인을 고백하는 장면까지요. 김소연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네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상대방이 눈치챌까봐 걱정되는데,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일단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살인 관련 내용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지연은 고소장 작성을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변호사는 며칠 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지연은 잠시 공원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생전에 분자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가끔 우울해하실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품고 살았을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30년 전 분자가 저지른 살인을 목격하고도 입을 다물고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분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게 없어 보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병원 다녀왔어요. 무슨 병원? 분자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당황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디가 안 좋은데? 속이 좀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분자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분자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점심을 준비하면서 지연은 계속 분자를 의식했어요. 분자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가끔 지연을 쳐다보는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지연아? 분자가 부엌으로 왔어요. 지연은 긴장하며 돌아봤습니다. 네,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숨기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아니면 됐고. 분자는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하지만 지연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분자가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때 윤철이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윤철을 보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윤철은 어떻게 될까요? 윤철아, 앉아봐. 분자가 윤철을 불렀어요. 지연도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일 말이야.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 윤철이 지연을 쳐다봤어요. 지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진이 합성이라고 나왔잖아요. 윤철이 말했어요. 하지만 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도 조작할 수 있어. 요즘 세상에 뭘 못해.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철이 처음으로 분자에게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분자는 놀란 듯 윤철을 쳐다봤습니다. 뭐가 너무해? 지연이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계속 의심만 하시잖아요. 윤철아,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분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윤철은 한 발 물러서는 듯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 분명히 나한테 대들고 있잖아. 지연은 두 사람의 다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철은 자신을 믿어주려 했지만 분자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윤철과 함께 방에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믿어줘서. 당연한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하지만 지연은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곧 윤철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일이 생길 테니까요. 윤철 씨, 응?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나쁜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가? 윤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일을 했다면, 당연히.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지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곧 모든 게 드러날 텐데 윤철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거든요.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고소장이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제 접수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괜찮아요.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지연은 고소장에 서명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까지 마친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분자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마트 다녀왔어요. 지연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분자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뭐래요? 너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분자가 정말로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근에 행동이 수상해. 자꾸 나가고 전화도 몰래 받고.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자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병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병원은 무슨. 거짓말하지 마. 분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분자가 나가기 전 현관에서 벨소리가 났습니다. 분자가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분자 씨 맞으신가요? 법원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연도 긴장했습니다. 분자는 서류를 받아보더니 지연을 노려봤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에 대한 고소장이에요. 지연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분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정말 나를 고소했다고? 네, 사진 조작하신 것과 저를 감시하신 것 모두 증거가 있어요. 분자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사진 조작을 의뢰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지연의 말에 분자는 더욱 당황했어요. 영상이 뭐가 있어? 어머니가 설치하신 감시 카메라에 모든 게 녹화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감시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증명하신 거죠. 분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지연은 마지막으로 가족 식사를 준비했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윤철과 분자가 함께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는 건 자신뿐이었거든요. 지연아, 밥 안 먹어? 이 사람 진짜 왜 이래? 걱정되게. 오늘은 엄마까지 이상하고. 윤철의 말에 지연은 정신을 차렸어요. 네, 먹고 있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내일을 향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에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걸 끝낼게요. 어머니가 품고 사신 비밀도 이제 세상에 나올 거예요. 지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언론에 연락해서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지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에서 벨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지? 분자가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분자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함께 가주셔야겠어요. 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철도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철 씨, 제가 고소했어요. 지연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윤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뭔 소리야? 어머니가 제 사진을 조작 의뢰해서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분자가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이 미친년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미친 소리요? 어머니가 직접 사진 조작을 의뢰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지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윤철과 경찰관들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윤철아, 넌 보면 안 돼. 분자의 부탁에도 윤철의 시선은 이미 영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분자가 전화로 불법적인 사진 합성을 의뢰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윤철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분자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지연이가 만든 거라고. 어머니,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연은 다른 영상도 보여줬어요. 분자가 혼자서 중얼거리며 지연 어머니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정자 그 여자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 화면에서 나오는 분자의 목소리에 윤철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맞아요? 분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분자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잠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경찰관들이 멈춰 섰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어머니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연은 가장 충격적인 영상을 재생했어요. 분자가 윤철의 생부를 죽였다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그 남자를 밀어뜨려서 죽였어. 윤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분자에게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죽였다고요? 윤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자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듯 보였습니다. 윤철아,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저를 위해서요? 아빠를 죽이는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윤철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지연은 윤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윤철 씨, 진정하세요. 경찰관들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분자를 연행했습니다. 분자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나는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야. 이정자가 내 인생을 망쳤어. 복수한 게 뭐가 잘못이야.
어머니의 인생을 망친 건 어머니 자신이에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30년 전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책감에 제 어머니까지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저까지 망가뜨리려 했고요. 분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문이 닫히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철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은 윤철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이게 다 진짜야? 네, 미안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철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윤철 씨도 피해자예요. 어머니에게 속아서 살아온 거잖아요. 지연의 말에 윤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결혼도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였어요. 복수의 일환이었던 거죠. 제 어머니에 대한 원한 때문에 저를 표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윤철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널 믿지 못해서.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오후에 지연은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어요.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박분자 씨의 며느리 윤지연입니다. 지연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당당했습니다. 저는 여러 날 동안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짓된 사진으로 인해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지연은 차근차근 사건의 전모를 설명했어요. 합성 사진, 몰래 설치된 감시 카메라, 그리고 분자의 과거 범죄까지요. 제 시어머니는 30년 전 제 어머니와의 개인적 원한 때문에 저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복수의 대상이 된 거였어요. 기자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지연은 모든 사실로 답변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윤철이 물었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윤철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 그게 맞을 것 같아. 미안해요. 하지만 이 모든 일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며느리 함정에 빠뜨린 시어머니, 30년 전 살인 사건까지 드러나 같은 제목들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지연은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분자는 체포되었고 윤철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무섭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진 기분이다. 지연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분명 쉽지 않을 거였지만 적어도 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였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강릉의 작은 북카페에서 지연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고 따뜻한 봄볕이 카페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분자 사건으로 받은 배상금으로 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지연의 정성스러운 서비스와 맛있는 커피 덕분에 단골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지연은 절망 속에 있었어요. 분자의 음모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했었죠.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나니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분자는 재판에서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0년 전 살인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어 더 긴 형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분자가 지연을 감시하려고 설치한 카메라가 분자 자신의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 거였습니다. 지연은 북카페에 앉아 바닷가를 바라보다가 문득 1년 전 나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펜을 들었습니다. 1년 전의 나에게 지금 너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억울하고 분하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겠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고 너는 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지금의 나는 정말 행복해.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어. 꿈꿔왔던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지. 감시 카메라의 아이러니처럼 때로는 나쁜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 널 감시하려던 카메라가 오히려 진실을 밝혀주는 도구가 되었듯이 말이야. 조금만 더 버텨. 봄은 반드시 올 거니까. 사랑해. 현재의 나 지연이가.